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적분의 정의, 적분 중에 정적분의 정의, 그리고 정적분은 앞에서 공부한 부정적분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과의 관계, 그리고 계산 방법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식과 그래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실 관점에서의 적분이 부정적분, 그래프의 관점에서의 적분의 개념이 정적분입니다. 두 개 사이에 얼핏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개념이죠, 그죠? 스몰 f의 적분이 라지 f가 된다는 것은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가 된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정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식이 아닌 함수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때를 적분 가능이라고 하고, 적분 가능의 정확한 뜻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 정적분은 넓이와 유사한 개념이니까 얼핏 볼 때는 두 개 사이에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 두 개 사이에 관계를 주는 것이 바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하고 줄여서 FTC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어, FTC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정적분이라도 부정적분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계산이 다 가능하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정적분의 문제는 실용성을 갖고 있어요. 실용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프라든가 현실 세계라는데 이건 좀 머릿속에 이제 어, 형이상학, 형이화학 이런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정적분의 문제를 정적분의 실생활 속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론적인 부정적분, 이론적인 부분으로 문제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 자체가 오죠. 어떤 캘큘러스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FTC가 아예 정확한 뜻 그리고 FTC를 어떻게 좀 증명할 것인가, 증명에서 필요한 준비 단계로서 민벨류 시어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민벨류 시어럼, 포인테그럴을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분을 정의하고 사실 그거는 표현 방법이 나오죠. 적분의 표현 방법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고 두 개 사이 관계를 주는 것이 FTC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성자 항상 표현을 배우고 나면 생성자를 배워야 될 것인데 생성자로서 적분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과 합성 인버스가 있는데 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곱하기나 합성 또는 역함수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곱하기와 관련되는 어떤 적분 법칙을 부분적분, 합성함수와 관련되는 적분 법칙을 치환적분이라고 하고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두 가지를 둘 다 섞어서 사용을 해야만 일반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 중에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를 당함수로 볼 수가 있겠고 당함수에 대한 접근 방법 당함수로부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나온다고 하죠. 유리함수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중에 간단한 유리함수의 접근 방법 그리고 무리함수에 대한 접근 방법은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두 가지를 다 일반적으로 써야만 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한 접근 중에서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공부하고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접근을 사실 우리 책엔 조금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넣을 필요가 있다고죠. 크기 또는 분류 이러한 부분들도 이 계산 이런 어떤 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스피드스 여러분과 유사한 정리들, 적분과 관계된 정리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응용으로서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분은 일단 정의 자체에서만 보면 넓이라고 되어 있지만 넓이뿐만 아니라 부피도 계산할 수 있고 길이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넓이하고 부피, 길이는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넓이하고 부피, 회전체의 부피, 특히 실린더리컬 쉘로 이용한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물리적인 응용으로서 뭐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일이 했는 일의 양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change라는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율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 먼저 집중할 것은 정적분의 정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정의된다고 했죠, 그죠? 네, 정적분의 정의하고 FTC라는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은 무엇인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함수 f가 정적분은 폐구한 AB상에 정의되어 있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반드시 폐구한 AB에 대해서 정의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 출발점은 함수가 f가 폐구한 AB에서 정의역은 폐구한 AB가 되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폐구한 AB를 n등분합니다. 길이가 n이 되도록 한 칸의 길이를 x0를 a로 잡고 마지막 점을 b로 잡고 이것을 n등분하면은 x1이 x1-x0, x2-x1이 즉 폐구한 AB의 길이가 b-a인데 이것을 n등분하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된다. 그죠? n등분을 해서 이렇게 점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xk 스타를 폐구한 xk-1하고 xk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즉 xk 스타는 xk-1보다는 크거나 같고 xk보다는 적거나 같게 되겠죠. 그죠? n분의 b-a 한 칸의 길이를 보통 통상적으로 델타 x라고 둡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함수 f의 구간 AB상의 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함수 f의 구간 AB상의 정적분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k 이퀄 이래서 fx k 스타 델타 x sk 스타를 샘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선택했는 점이죠. 그죠? 여기다가 델타 x라고 펜는 거에 대한 갈로가 생략됐어요. 그 펜는 것을 합해주고 난 다음에 n이 무한히 커질 때의 극한 값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극한 값은 일반적으로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걸 적분이라고 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xk 스타를 xk-하고 xk 사이에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달라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값이 달라지지 않고 xk 스타를 어떠한 값을 잡더라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올 때 불변이다. 같은 동일한 값을 수렴하는 동일한 값이 나올 때 이것을 함수 f의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정확히는 definite integral, 그냥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극한 값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수 f가 폐구한 AB상에서 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함수 f가 적분 가능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함수 f가 연속이라면 폐구한 AB상의 연속이라면 항상 인테그러블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인 유니폼 컨티뉴어티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해야 돼서 우리 책에서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테그러블이 함수 f가 인테그러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참고로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하필 이렇게 정의해 놨느냐 정의가 자체가 얼핏 봤을 때 식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i 스타 곱하기 xk 스타 델타 x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y 그래프 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파란 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폐구한 AB, 정의역인 폐구한 AB를 n등분하면은 여기가 A가 X0, X1이 A보다 조금 더 큰 값, X1보다 조금 더 큰 값이 X2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점 B가 X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폐구한 AB를 n등분했기 때문에 A하고 X1 사이의 길이가 델타 X n분의 B-1, n분의 B-A 그 다음에 X1과 X2 사이의 길이도 n분의 B-A 이렇게 쭉 되는데 여기서는 XK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XI 스타로 나왔다고 하죠. xi-1을 하고 xi 사이에 xi 스타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수값이 fxi 스타가 되겠죠. 함수가 fxi 스타에다가 델타 x가 요 네모칸 한 칸에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fxi 스타 곱하기 델타 x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요 막대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죠? 막대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 막대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극한값, 이 넓이의 합에 대한 극한값이다. 그죠? 이 막대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시그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k 폴리레스 n까지 fxk 스타 델타 x는 이 작은 막대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이 되겠는데 총합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할 뿐만 아니라 xk 스타를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을 불변일 때 그럴 때 이 함수 f가 폐구한 AB상에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값을 가지고 적분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풀어놨다고 하죠. fx1 스타 곱하기 델타 x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fx1 스타 델타 x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fx2 스타 델타 x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직사각형의 넓이가 fxn 스타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에 대한 극한값 극한을 n이 무한히 커지면 실제로 그죠? 이 y 콜 fx하고 y 콜 fx의 그래프죠. 이 파란 곡선하고 그죠? x 이퀄 a, x 이퀄 b라는 두 직선 양쪽 왼쪽 오른쪽의 직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하고 근사한 실제로 함수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넓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하는데 문제는 넓이하고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함수 f가 양수일 때는 이게 넓이가 되죠. 그런데 함수 fx가 항상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합해줘 버리면 답이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시그마를 fx를 항상 음수라고 하면 델타 x는 항상 양수이지만 fxk 스타가 항상 음수, f가 항상 음수라면 이게 이제 음수가 될 것이고 이것들의 총합도 음수가 될 것이고 음수에 대한 극한값도 또한 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하고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넓이하고 상당히 근사한 값이다. 그래서 그 적분이라는 개념은 부가 붙은 넓이다. 부를 고리한 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좀 직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여기서 이 위 정의에서 xi 스타들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샘플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적어놨는 이 극한값으로 원래 정의되어 있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 요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값을 가지고 함수 f의 a에서 b로의 적분이다. 이렇게 출발점이 a, 끝점이 b, from a to b 라고 합니다. definite integr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포인트의 definition 그리고 definite integral의 definition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definite integral이 이제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노트는 definition입니다. 노트 1에 나와 있는 것은 A에서 A까지 fx, dx는 0으로 약속을 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볼 때, 그죠? fx를 A에서 A까지 넓이를 계산하면 넓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0으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A보다 B가 클 때, 즉 B가 더 작은 값입니다. 이럴 때 A에서 B까지 fx, dx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수학적으로 이론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f가 만약에 폐구한 AB상의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다면 실제로 이 개념은 적분의 개념은 넓이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n이 점점 커질 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변화 양상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안 볼까요? 나와 있는지를 n이 크지만 커질수록 넓이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설명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책에 나와 있지가 않네요. 않습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은 실제로 n이 크지만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n이 2배로 늘어나 버리면 이 값이 자꾸 이렇게 넓이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기가 참, 이 그림만 봐도 참 복잡하죠, 그죠? 그림을 그리기가 참 복잡합니다. 어려워서 어쨌든 뭐 팩트로서 지금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그죠? 사실은 수열에 극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사실 fx, k 스타, 델타 x 이것은 요걸 계산해 주면 n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시그마 k 콜리를 생각하지 fx, k 스타, 델타 x를 an이라고 두면 요 시그마 부분을 an이라고 두면 리미트 an 수열 an에 대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수열에 대한 극한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수열 an에 대한 극한 값이 l이라는 것은 우리가 11장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2학기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L이 엡실론이 양의 엡실론이 아무거나 주어졌을 때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연수 n이 의미하는 자연수 n보다 대문자 n보다 더 큰 스몰 n에 대해 가지고 항상 an과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엡실론이 그냥 양수라고 주어져 있지만 0에 아주 가까운 양수, 아주 작은 양수. 그 다음에 n은 그냥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아주 큰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스몰 n이 아주 큰 자연수 n보다 크면 스몰 n이 아주 상당히 큰 수라고 봤을 때 an과 l의 차이가 매우 작은 수 엡실론보다 더 적으니까 an과 l의 차이가 아주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 값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함수 f가 100원 a 이상의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걸 풀어줘 주면 어떻게 되냐면 xk 스타를 어떻게 줬더라도 xk-1하고 xk 사이 값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사실 시그마의 값이 틀려집니다. 틀려지고 극한값도 틀려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극한값이 선택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인 어떤 고정된 숫자 L이 나오게 되는 이 L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L이 바로 이 적분 값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위의 데피니션, 수열의 극한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풀어적으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자연수 대문자 n이 존재해서 대문자 n보다 더 적은 더 큰 스몰 n의 어떤 스몰 n을 갖고 오더라도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 요 시그마와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적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문자 n이 자연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테그러블의 데피니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데피니션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 f가 과연 인테그러블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테그러블이라는 걸 보이는 게 쉽겠어요. 인테그러블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게 쉽겠어요. 대부분 많은 문제에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함수 f를 주고 이 함수가 적분 가능인지 여부를 판별하시오. 적분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별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판별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적분 가능한지 또는 적분 불가능한지 답을 일단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적분이 만약에 이 판단이 잘못돼 버리면 고생만 하고 엉뚱한 답을 작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만약에 적분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이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xk 스타의 그걸 잘 잡아주니까 xk-1하고 xk 사이에 어떻게 잘 잡아주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이 극한값이 동일한 값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xk 스타의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0이 나오더라. 값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래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적당한 xk 스타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상 존재는 하지만 이 xk 스타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나 이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면 적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적분 가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xk 스타를 어떻게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이 극한값이 동일한 시그마에 대한 극한값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L을 일단 또 추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L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정해서 항상 그 극한, 요 값이 XK 스타의 선택에 관계없이 극한값이 항상 동일한 L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또한 이것도 이 말로서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이제 풀어서 줘야 된다는 게 엡실론 델타 문법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는 적분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증명하는 것이 약간 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 좀 미적분학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을 좀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우리 책에 아마도 그 어펜딕스 부분에 부록 부분에 좀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테그러블 여부가 시험 문제에 원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인테그러블 판정과 관련되는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함수 f가 패권 ab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패권 ab 상의 파티션을 이렇게 잡았을 때 동일한 n 등분을 했으니까 x1 x0, x2 x1 등등등 해서 xn-xn-1이 n분의 b-a가 됐을 때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가 항상 L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스피드 시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xk 스타 중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선택을 해서 이게 또 재수 없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인테그러블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여기 선생님이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스몰 패권 xk-1과 xk 사이에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존재하는 값을 각각 최소값은 small mk, 최대값은 large mk라고 했을 때 만약에 small mk 델타 x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극한값이 L이 나오고 large mk 델타 x에 대한 시그마 합에 대한 극한값이 동일하게 L이 나온다면은 스피드 세럼에 의하면은 어, 어, 시그마 fxk 요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가 스몰 mk 델타 x에 대한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mk 델타 x에 대한 썸보다는 적거나 같다. 그죠? 따라서 스키즈 세럼을 활용해 주면은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에 대한 극한값이 항상 이렇게 이제 L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즈 세럼에 의해서 L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패구한 AB상에서 적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적분 값은 L이 대문자 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법을 좀 알아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적분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MK하고 라지 MK가 선택이 그죠? 어떤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의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최악의 경우가 이제 스몰 mk fx의 최소값인 스몰 mk가 fx의 최대값인 요구관상의 최대값인 라지 mk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극한값이 적분이 불가능하다면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적분 가능하다면 이 값이 만약 밖에 나온다. 시그마 m 스몰 mk 델타 x에 대한 극한값, 시그마 라지 mk 델타 x에 대한 극한값 두 개가 밖에 나온다면 이제 이 극한값이 리미트 시그마 fxk 스타 델타 x가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스키즈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함수 f에 대한 적분인 패관 AB상의 적분은 나지 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좀 증명이 좀 어렵지만은 그냥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 패관 AB상의 함수 f가 연속이고 유한계어 예외적인 점은 존재해도 됩니다. 점프 디스컨티뉴어티, 즉 계단식 형태의 불연속점을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 equal xa가 없어질 때가 함수 이런 함수를 예를 들어서 패구한 0에서 10까지 a가 0이 되고 b가 10이 된다 이러면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9개 같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유한계의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제외하고 연속이 된다면 그러면 항상 f가 인테그러블이다. 대본 A상의 인테그러블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이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theorem의 증명 방법을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한다면 폐구한 AB사항의 함수 F가 연속일 때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 유니폼 컨티뉴어티라는 개념을 활용해 주면은 이 fx의 구간 익스트림 밸류 시어럼에 의해 가지고 이 구간상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죠. 그리고 이 스몰 n k하고 라지 n k의 차에 대한 극한값이 요거의 극한값과 요거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니폼 컨티뉴어스 개념을 활용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컨티뉴어스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죠? 부록 교과서의 부록을 좀 읽어보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조금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니폼 컨티뉴어스라면 폐관 AB상에서 컨티뉴어스라면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것을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몰 nk 델타 x에 대한 극한값과 라지 nk 델타 x에 대한 시그마에 대한 극한값이 두 개가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계의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제어하고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서 폐구한 AB상의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접근 가능이라는 걸 먼저 보여줬다면 두 번째로서는 딱 한 개만의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가지는 경우에도 인테그럴이라는 걸 보여주면 사실상 증명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계의 경우에는 한 개의 경우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한 개 있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확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대의 증명이 좀 어렵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함수 f가 폐구한 AB 사항에서 적분 가능한 경우에 델타 x를 n분의 b-a xi를 a 플러스 i 델타 x 이걸 대입해 주면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죠? xi는 이렇게 잡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xi는 x0가 바로 a가 된다고 그죠? x0가 그다음 x1이 a다 n분의 b-a xn이 b가 나온다고 그죠? x sub n i 자리에 n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폐구한 ab를 n등분했을 때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a를 x0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점 b를 가지고 xn이라 이렇게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요 fxi 곱하기 델타 x에 대한 합의 극한과 일치하게 된다. 이건 사실 갈로가 생략됐다고 했죠. 그죠?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숫자, 수열이 되는데 그 수열에 대한 극한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선파죠. 그죠? xi 스타를 폐구한 xi-라고 xi 사이에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xi 스타를 xi로 잡아도 정의해서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럼의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적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이 위의 시어럼에 의해 가지고 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유한계의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를 제외하고 연속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인테그러블이 된다고죠. 그런 경우에 오른쪽식 리미트 시그마 이것을 가지고 그냥 계산하려면 무척 복잡한데 이것을 가지고 적분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적분은 또 여러분들이 FTC를 배우면 FTC를 이용해주면 적분값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적분을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걸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이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바꾸어주는 왼쪽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xi 스타 fxi 여기서 xi 자리에 xi-1이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죠. 왜냐하면 xi 스타는 폐구한 xi-1이라고 xi 사이에 아무거나 값을 잡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상수함수에 대한 적분은 항상 c라는 함수를 y 콜 c라는 함수를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적분을 해주면 c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이 부분의 그림을 보면은
y c라는 함수를 x ASB까지 접근해주면 요 영역의 넓이가 되는데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b-a, 높이가 c가 되니까 c 곱하기 b-a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는 데피니션을 여기다 대입을 해도 뭐 바로 답이 나옵니다. fxi 스타가 항상 c가 되죠. c 곱하기 시그마 델타 x 해주면은 항상 시그마 델타 x가 b-a가 되기 때문에 답이 항상 c 곱하기 b-a가 된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성질 A에서 B까지 F하고 C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 것에 대한 정적분이 각각의 정적분의 합하고 같다는 거. 사실 F하고 C가 적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 적어놨지만 적분 가능이라는 조건 하에서 전부 다 성립한다는 것도 증명이, 여기까지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3번은 증명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데피니션만 이용해 주면. 2번은 약간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뭐 식으로 볼 때, 데피니션 볼 때, 얼핏 볼 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A에서 C까지 적분 더하기 C에서 B까지, C는 A, B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함수, 요 그래프를 볼까요? 오른쪽에 요 그래프를 보면은 A에서 B까지 y 콜 fx,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은 전체 넓이가 된다고죠. 전체 넓이는 A에서 C까지의 적분, 요만큼의 넓이에다가 C에서 B까지의 적분, 요만큼의 넓이,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C가 A하고 B 사이의 값인데, 사실은 C가 A하고 B 사이의 값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C가 A보다 적거나 C가 B보다 큰 값이더라도 사실은 성립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등호와의 관계도 또한 중요하다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fx하고 gx의 적분은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넓이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그죠? 그래프로 그러면은 y 콜 fx의 그래프보다 y 콜 gx의 그래프가 요 조건 하에서 y 콜 gx의 그래프가 좀 더 위에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넓이를 생각한다면 이 넓이가, 큰 쪽의 넓이가 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뭐, 트리비얼해 보이고 실제 증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등호가 A보다는 요 이퀄이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지, 부등호가 A하고 B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부등호가 크기가, 즉 B가 B보다 A가 더 크다면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A, B 크기 안 따지고 그냥 막 사용을 해버리면 틀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특히 이제 적분과 관계되는 어떤 선수력 문제에서 이 부등호에서 이 AB의 크기가 더 큰 경우에 요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는 거, 적분의 아래 끝보다 윗 끝이 더 클 때 A를 적분의 아래 끝, B를 적분의 윗 끝이라 합니다. 아래 끝보다 윗 끝이 더 클 때만 성립하지, 반대의 경우에는 부등호가 사실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칙 연산, 정적분과 사칙 연산 중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상수배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 그죠? 함수 fx와 gx의 곱함수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우리가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은 뭐 100% 활용 풀 수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나마 좀 풀 수 있다.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한 적분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을 우리는 좀 지나면은 치환법, substitution을 치환적분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서 기말고사 치기 전쯤에 좀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식과 그래프가 있는데, 적분의 개념도 함수를 식의 관점에서 적분의 개념이 부정적분이고 그래프의 관점에서의 적분의 개념이 정적분이라
정적분은 넓이와 유사한 개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개념. 그래서 두 개 사이에는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적분하고 생성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상수 곱하는 거 이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되지만 곱하기나 합성, 역함수에 대해서는 적분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다함수, 분수함수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좀 다룰 예정입니다. 다루기 전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할 부분은 어, 정적분하고 부정적분 이 두 개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름을 둘 다 적분이라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무언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FTC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FTC를 소개하는데 증명에 필요한 것이 민밸류 시험이라서 민밸류 시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적분에 대한 평균값의 정리라고 해서 함수 f가 폐구한 AB에서 R로 가는 어떤 연속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C가 개구한 AB상에 존재해서 F의 A에서 B까지의 적분이 FC 곱하기 B-A 형태가 된다. 기하적으로 본다면 y fx가 양수이고 일사분면상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 A에서 B까지 fx dx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된다. 그죠? y fx하고 요 파란 선하고 지금 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영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요 영역의 넓이가 fc 곱하기 b-a는 뭐냐면 b-a가 요 직사각형의 요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fc가 높이가 된다. 그죠? 그래서 fc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파란 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 같게 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메꿔넣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C를 항상 잡아낼 수 있다. C의 값이 사실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밸류 시어럼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양변을 B-A로 나누어주면 B-A분의 FB, F의 A에서 B까지의 적분값, 이 값이 어떤 숫자가 될 것인데 이것을 함수 F의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fx가 시각 t에서의 음, 뭐 속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하면은 이 속도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가 그죠? 평균적으로 이만큼 요 average value의 속도로 등속으로 움직였을 때의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하고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속도 fx를 시각 x회의 속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 평균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average value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eorem을 민밸류 theorem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증명의 아이디어를 좀 설명하고 구체적인 증명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 조건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죠? 이 조건이 간단하다. 그죠? 함수 f가 폐구한 AB에서 적용이 되어 있고 폐구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ontinuous라는 말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 안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C가 개구한 AB 상에서 존재한다. 아래의 조건은 A에서 B까지 함수 f의 정적분이 FC 곱하기 B-A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제 문제에는 조건과 결론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결론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도구로서 하려고 한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구보다 결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x의 a에서 b까지 y가 아니라 fc 곱하기 b-a가 돼야 된다고 오타가 있습니다. fc 곱하기 b-a가 되는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c가 개구한 AB 상에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성과 관계되는 이 문제가 결국에 존재성과 관계되니까 존재성과 관계되는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는 정리 중에 존재성과 관계되는 정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죠? 아, 아, completeness axiom.
upper bounded라면 least upper bound가 존재한다. 그거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RVT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RVT 배웠고, 민밸류 시어럼 또는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뭐 민밸류 시어럼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밸류 시어럼 배웠고, EVT 배웠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데 민밸류 시어럼은 미분 가능하고 관계돼 있어서 여기에 문제 미분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쓸 가능성이 없다고 죠. 그래서 RVT하고 EVT를 아마 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연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C가 딱 하나가 존재하죠. EVT는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IVT가 EVT보다 직접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IVT를 먼저 생각해 보자. 두 개 중에서 IVT를 생각해 보면은 IVT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문제의 조건을 모양을 비슷하게 IVT의 통일성을 추구합니다. FC C가 있는 거하고 C가 없는 거, FC가 있는 거, C가 들어간 C가 C가 없는 걸로 분리해 보면 이제 FC equal b-a분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IVT를 쓰려고 하니까 이 조건 b-a분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fa하고 fb 사이거나 또는 fb보다 크나 갖고 fa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증명 끝이죠, 그죠? 네, IVT에서 바로 증명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는 뭐죠? 이게 성립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이제 분모가 보기 싫어서 양변에 분모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fa하고 fb가 하고 같으면서 fx가 위로 볼록인 함수, 뭐 예를 들어서 y 콜 x 제곱 더하기 1, y 콜 x 제곱 더하기 1 이런 함수를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이 부동호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동호 조건을 항상 만족하면 참 게임 끝인데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인테그랄 ASB까지 fx dx 이게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하는 것은 뭡니까? fx의 범위에 의해서 적분 값이 범위가 또한 정해진다고 하죠. fx의 범위에 의해서. 그래서 fx의 구간 AB상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범위를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배우는 정리가 뭐가 있죠? EVT가 있습니다. 그래서 EVT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최소한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연속 폐관 AB상에서 연속이고 EVT에 의해서 존재성을 알고 있다. 측면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자, 잠깐 창을 이동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을 쌤 이야기를 했고 증명을 해보면 증명은 역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마크에서 fx의 범위를 EVT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요거의 범위를 구하고 거꾸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함수 f가 폐구한 AB 상에서 컨티뉴어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x1, x2가 폐구한 AB 상에 존재해서 EVT에서 fx1의 최소값, fx2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x1, x2가 존재하고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이제 요걸 구했고 적분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고 여기서 x만 변수로 보고 x가 아닌 x1이나 ab 이런 것들은 다 상수로 취급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온다고죠. 그래서 문제 조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제 조건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오른쪽에 화면에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b-a로 나누어주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된다고 죠.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RVT에 의해서 C가 x1, x2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고 죠. 그런데 x1하고 x2는 개관 AB 사이에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개관 AB 사이의 숫자다 보니까 이 C는 반드시 개관 A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